이단 신천지가 최근 SNS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하며 공개적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학부모 연합 등 50여 단체가 조례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임다윗 대표회장을 만나 한 해 임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사역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오륜교회가 지난달 진행한 다니엘 기도회를 6개국 언어로 번역한 글로벌 다니엘 기도회를 온라인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15,000 경기도 지역교회와 시민단체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달라고 경기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교리 교육을 받게 한 뒤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판단되면 정체를 밝히는 이른바 모략 포교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면서 최근엔 공개적인 포교 방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기독교 SNS 채널 같아 보이는 게시물들. 성경 말씀과 묵상 글만 보면 크리스천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천지가 운영하는 특유의 접근 방법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주로 신앙하다, 성구스타그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유풀이를 통해 말씀을 풀이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신천지의 포교 수법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 신천지가 운영하는 채널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통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모인 기독교 SNS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포섭한 뒤 이들에게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전도를 시도합니다. 이제 어떤 자기가 본인이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밝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혹은 뭐 이제 기독교인들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질문 형식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은밀하게 SNS 메시지를 통해 접근하는가 하면 대놓고 신천지임을 드러내고 포교 활동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 뉴스라며 신천지의 소식을 알려주는 채널부터 신천지 한의사들이 알려주는 여름나기 비법 등 정보성 게시물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신천지가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고 공개적으로 포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SNS 접근을 통한 포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스로를 노출하는 포교 형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말한 그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그러고 또 인스타그램도 그러고 또 특별히 이제 지역 단위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같은 그 당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도 신천지가 활동을 하면서 최근 온라인 포교가 집중적으로 늘면서 전문가들은 콘텐츠가 유익해 보이더라도 채널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는 또 주체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혼자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아 계정을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에서 어긋날 경우 반드시 의심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은밀히 퍼지는 신천지의 손길. 이를 구분하기 위한 지혜와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강화한다는 조항으로 논란이 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청구서가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됐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수정을 요청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50여 시민단체가 활동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동성애 옹호교육과 표현의 자유 말살 등을 지적하며 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부모 연합과 교육협의회 등 51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청구서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수정을 요청했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근간이 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선 겁니다.
앞서 65일간 텐트 농성을 벌이며 개정을 촉구했던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는 지난 4월 1일 발표된 것으로 당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등의 조항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3년에 한 번씩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먼저 폐지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성전환 등을 옹호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연대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해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급증하고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향한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윤리도덕을 지키는 도덕적인 선진국가가 되고 전 세계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우리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 유권자 총수의 0.5%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최소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경기도의 복음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달 들어 새로운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새롭게 대표회장에 취임한 임다윗 목사는 취임 직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한 해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구티비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 초반 사역에 임하는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34대 대표회장에 충만한교회 임다윗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임 목사는 취임식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담대한 자세로 경기도 지역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코로나 팬데믹이 워낙 장기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그렇죠. 교회 위상은 실추되고 교회는 침체되고 목회자들은 다 무기력에 빠졌고 힘든 때죠. 함께 열심히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임다윗 대표회장은 먼저 내년에도 계속될 코로나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정부의 방역 지침에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되고 앞장서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먼저 지키고 정부의 그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하겠죠. 순항하는 교회들과도 함께하고 또 반발하는 교회들과도 함께 다 끌어안고 같이 가야죠. 올 한 해 교계는 차별금지법과 낙태, 학생인권조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경기총도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이들의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사역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총의 주요 사역이 될 것이란 구상입니다. 겨우 지금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워낙 이게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양면 전략, 설득, 그리고 목소리를 내면서 단호하게 대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성경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지켜내야죠. 교회를 지켜야죠. 임 목사는 임기 중 경기총 내 31개 지방연합회가 좀 더 연합해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를 통해 교계가 대응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임다윗 대표회장은 복음 통일에 대한 구상도 밝혔는데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북한을 품고 사역을 이어온 가운데 통일을 향한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를 체험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조금 이게 하나가 되고 통일의 때가 왔다. 때가 찼으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철책선 따라 복음통일 기도 대행진을 벌이자.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2022년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교회의 회복운동을 일으키고 차별금지법 등 성경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이슈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이끄는 임다윗 대표회장의 다짐이 1년 후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륜교회가 지난달 진행했던 다니엘 기도회를 6개국 언어로 번역해 글로벌 다니엘 기도회로 온라인 송출합니다. 일본어는 동시 통역으로 영어와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는 자막으로 제공됩니다. 기도회 관계자는 2021 다니엘 기도회에 해외 104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현지인들에게 기도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번역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니엘 기도회에서 모아진 사랑의 헌금은 해외 저개발 국가에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아이들의 수술비와 의료급여 소외계층 대상자들의 장기 이식 수술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00 경기도교회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달라고 경기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경기도가 2015년부터 해당 조례에 제3의 성, 성전환 등 젠더를 수용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한 점을 비판하며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의 이념 실현을 위해 남녀 성별을 일컫는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명을 통해 양성평등 기본조례로의 개정을 청구한 17만 7천여 도민의 뜻을 묵인하려는 의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며 도의회에 법안 개정안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굿일스토어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수년째 나눔에 동참해준 온누리교회와 송내 사랑의 교회, 서울광염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들 교회는 코로나19로 기증이 어려운 시기에도 비대면 물품 기부에 동참하는 등 적극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측은 한국교회의 꾸준한 나눔은 장애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기적에 함께 동참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7주간 계속 악화했던 방역지표가 11월 말부터 이루어진 특별 방역대책과 후속조치, 긴급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위기 대응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의 국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못했다는 평가가 52%로 42.1%인 잘했다는 평가를 10%가량 앞섰습니다. 여론조사기관 RN서치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56명에게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평가에 대한 의견을 유보한 경우는 7.4%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국정 수행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41.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조국 전 장관 임명, 탈원전 정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3월 9일 재보선과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청년층 표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차 발사 때 궤도 진입에 실패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누리호의 3단 엔진이 일찍 종료된 이유는 비행 도중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 탱크가 고정부에서 이탈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헬륨 탱크 고정장치를 설계할 때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며 향후 분석에 입각해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을 위한 조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해 한일 역사 갈등이 재차 불거질 조짐입니다. 사도광산은 17세기 세계 최대 규모로 금이 산출되던 곳이지만 일본이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됐고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된 후에는 이 광산에 최소 1,140명의 조선인이 동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문화청이 한일 관계를 의식하는 것 같다며 실제 유네스코의 추천을 결정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장기 집권 확정을 눈앞에 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엔 지도부 교체 기율 엄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중국 공산당의 자아비판회의 민주생활회에서 올해와 내년은 지도부 교체 시기라며 지도부 인선에 적용되는 7상 8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상 8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67세면 유임하고 68세일 경우 은퇴하도록 하는 불문율입니다. 한편 올해 69세인 시 주석은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직을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철거된 동상 아래에서 발견된 타임캡슐이 발견 하루 만에 개봉됐습니다.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1887년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타임캡슐 안에는 책들과 돈, 탄약, 일부 서류, 기타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기대했던 관 속에 누워있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사진이란 역사적인 희귀성을 가진 물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퀘벡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기능 마비를 우려해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진이나 필수 인력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우선순위와 위험관리 목록에 따라 현장 근무를 계속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티앙 뒤베 퀘벡주 보건장관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퀘벡 주민을 치료하기 위한 역량의 차질을 초래할까 우려돼 현실적인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국은 막다가 흐려져 호남권과 충청권에 많은 눈이 오겠고 경기 남부에도 일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31일은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3도, 대전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6도, 제주는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는 인권이나 성별 관련 이슈 등 논란에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에도 진통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